안녕하십니까. 도경기 문식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행이 병이 들었거나 육신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서 상생상극을 공부하는 이유는 만물의 생장성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히 그 중에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가령 목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목이 수생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금극목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목생화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목국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 목이 하는 역할은 각기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하는 역할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그 영향은 햇빛이 동등하게 비치듯이 인간에게 동등하게 비치죠. 동등하게 비치지만 내 사주에서 목이 하는 일은 각기 다르다. 내 사주에서는 금극목을 하는데 왜 당신 사주에서는 목국토를 하느냐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주는 금극목이 되어야 물건도 만들고요, 수생목이 되어야 공부도 하고, 목생화를 해야 공부한 것을 가져다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국토를 해야 나가서 검증도 받고 또는 건설 건축도 하는 것이니까, 각 개인들이 하는 일은 각기 다 다르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오행에서 상생상극을 모르게 되면은 뒤로 돌아가서 초보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에 입문을 하려면 오행의 상생상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생상극을 하려면은 천간이 무엇인지, 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생이 무엇인지, 상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행의 체가 뭔지, 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대개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천간 오행을 말하는 거예요. 천간이라고 하니까 지장간 안에 있는 오행을 보지 않거나, 지장간은 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간의 상생상극이 있듯이 지지에는 합충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산업적 배경을 말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시간의 질서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환경이에요. 이것을 용신이라는 이름으로 병약이라고 하거나 억부라고 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지지는 산업 배경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60년,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산업국가에 속하죠. 나라마다 산업적 특성은 각기 다른데 합충에 의해서 합도되기도 하고 충도되기도 하죠. 그래서 산업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충에 의해서 엮인 거예요. 합충에 의해서 엮인 거예요. 그래서 상충을 산업에다가 적용을 한다면은 복합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신을 통해서 업무의 종류를 분류를 하게 됐는데, 계수의 업무 분류를 이제 정신심리 철학적 분야라고 하고요. 간목의 업무 분류는 지식적 교육적 분야라고 하겠죠. 그리고 을목의 업무 분류는 행정 정책 분야의 영역이 되고요. 병화의 업무 분류는 소통과 관리적 영역이에요. 그리고 정화의 업무 분류는 금융 및 과학기술 분야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경금의 업무 분류는 생산형 산업 분야의 영역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신금은 상품 운용적 영역, 임수는 경영 및 외교 통상형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업무 분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신이 이러한 일을 실제로 수행을 하려면은 용신에 대한 배합이 맞아야 돼요. 그걸 이제 희신과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희신의 배합은 좋고 귀신으로 배합되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희신과 귀신을 통해서 업무 능력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계수용신에 만약에 신금이 있으면 형구능력이라고 하죠. 영구능력. 용신 계수는 정신적으로나 인문학적 교육 능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간목이 있으면 계갑으로서 교육 능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기토가 있으면 환경에 적합한 새 시대에 맞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 활용성이나 소통성이 높아지니까 영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계수용신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귀신인데요. 계수라고 하는 지적 능력에 정화의 과학적 능력이 결합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그냥 공학 능력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용신에는 이렇게 항상 희귀신이 따라다니는데, 이 용신과 희귀신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병약용신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병약용신의 용도는 업무 복원 및 재활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업무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업무로 가게 되겠죠. 업무 능력에 이상이 생기면 그 능력을 다시 복원하거나 재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것이 병약용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약용신을 알려면 오행의 상생상극이나 지지의 합충, 용신과 희귀신 등을 알아야 병약용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병약용신을 할 수는 없죠. 그냥 병약용신을 이렇게 외워서 그 운이 오면은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병약용신이 설령 운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병이 저절로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방법론이 나와줘야 돼요. 당신의 업무와 업무 능력을 개발하라, 혹은 다시 재활하라 하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이고, 활용을 하기 위한 준비, 활용을 하기 위한 대비는 대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은 내 사주와 대운에서 준비한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과 대운 보는 법은 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야죠. 대운을 준비하는 가치라면 세운은 활용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는데, 자칫 상대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대개 오행의 상생상극을 공부하지 않고 병약용신을 바로 넘어가니까 언제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게 될 우려가 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병약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과 마음에 필요하다는 뜻이지, 글자로 와서 그것이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타고난 사주, 그리고 후천적으로 해야 할 대운이 서로 다르듯이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용신과 희귀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병약용신이란 뜻이죠. 학습 용어로는 태가불급의 기현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병약용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쪽이 많아지면 반대편 쪽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사주에 아예 없는 오행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있는데 부족하면 다른 쪽이 많아지죠. 그래서 태가불급의 기현상이라고 해요. 한쪽이 싸움에 져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목이 많으면 수가 부족해서 줄어들게 되죠. 또 화가 약한데 나무를 쪼개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아궁이에 불이 꺼져버리죠. 또 나뭇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태양이 해가 들지 않으니까 땅이 습해지죠. 나무가 너무 많으면 금이 날이 무뎌져요. 이렇게 양의 벅찬 일을 주면 하지 못하니까 과중과로가 되니까 이거를 목다금결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니, 목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수가 부족해서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금이 결되어서, 금결이 되어서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불이 꺼져서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토세 우목이라고 해서 토가 작은 땅에 너무 많은 목을 심어서 잘못되게 되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계절마다 다르니까, 봄에는 토세우목이라고 하죠. 봄은 목의 계절이니까 토가 부족해서 토세우목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름은 물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농습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병약용신을 공부를 하려면 단어 숙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 중화를 맞추려면 계절의 기운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수화기제가 되면 대체로 중화가 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지가 지나면 화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수기는 반대로 점점 내려가죠. 그러면 태양열이 점점 뜨거워져 가니까 수는 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태양열이 높아져 간다는 것은 목이 점점 자란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가 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금생수가 필요해요. 이것이 이제 조화라고 하는데, 수기가 점점 내려가면 화기는 반대로 점점 올라가니까 금생수가 필요하죠. 이렇게 수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화라고 해요. 여름에는 화가 왕해지고 수가 약해지니까 금생수가 있으면 균형이 잡힌 것이죠. 그런데 금생수가 되면은 갑목은 크지만 을목은 얽히고 설켜서 신금으로 잘라 주어야 돼요. 이렇게 수평으로 균형이 잘 맞는 것을 중화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병약용신은 중화를 맞추기 위해서 조화를 알아야 해요. 수에서 화까지 가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조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약용신은 중화를 맞추는 것인데 반드시 기후의 조화, 시간의 조화,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맞추는 것을 조화라고 해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하죠. 조화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의 심상이 따라다니는데 부정적인 심상, 용맹무무한 마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허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허약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용맹무무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제 한 말을 또 하는 사람은 허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조후도 중화에 맞추어서 조후를 해야지, 날씨가 추우니까 병화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추우면 추운 기운이 있어야 추운 거예요.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의미는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 잘하고 있냐? 아직 초심을 지키고 있냐? 이것이 이제 조후예요. 다음 시간에는 조화를 맞추는 방법과 중화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생상극이 부족하면은 제가 이번에 낸 현대명리실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 선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행에 대한 기초를 잡아가는 데는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서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서 오행의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조화와 중화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